2015년 9월 4일의 일기입니다. 제목, 소중한 영수증. 요즘 글을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기억 속에 지나온 상처들로 가서 예전에 아는 모가 여기에요, 여기 봐주세요 하면 지금의 안도빈이 천천히 여유롭게 다가가주고 있었다. 작가란 무엇일까? 독자로 하여금 활자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공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완성했을 때 작가는 다만 한 명의 독자가 될 뿐. 서점은 올 때마다 세련돼 보였다. 오늘은 무엇을 볼까 하면서 책들의 숲을 거니는 그 느낌이란. 그러다 문득 예전 내가 직접 쓴 책에서 추천한 8권의 책들이 떠올랐다. 위화의 인생을 집어들고 그 자리에서 아직도 강렬하게 기억나는 그 엄청난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썼을까? 도입부를 살피는데 며칠 전 내가 썼던 말이 생각났다. 시의 언어는 단 몇 줄로도 삶을 떠받들 정도로 함축적인 무게감이 있지만 소설의 언어는 다르다고. 위화의 문장들은 하나하나 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큰 울림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한데 모여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 마치 체스에서 한 수 한 수에는 그렇게 대단한 전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진정한 고수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판승을 거두어 버리듯이. 로버트 K. 레슬러의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는 그 추천 목록은 아니었지만 한때 내 고등학생 시절 충격을 주었던 그 서문을 보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보았는데 없었다. 직원에게 도서 주문을 요청하자 주말이 껴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나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다시 책들의 숲을 거닐다가 보인 세계 명작 코너. 책장에 꽂힌 그 명작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이란 얼마나 강렬했던지. 나는 카할 힐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를 읽어보기로 했다. 컴퓨터로 도서 위치를 검색하니 외국 비소설 류에 꽂혀 있었다고 나왔던 것 같다. 그렇게 책들을 살짝 스치며 지나가는 검지가 가리킨 책은 아놀드 세뮤얼슨의 해밍웨이의 작가 수업이었다. 글에 대해 뭘 안다고 저들은 저런 글을 쓸까 하며 글쓰기 코너에도 가지 않았던 나였는데 이상했다. 예전에도 몇 번 이 책의 이름을 보았던 것 같은데 하며 뒤에 적힌 표지글을 읽는 내 손에는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절대로 살아있는 작가들과 경쟁하지 말게. 그들이 훌륭한 작가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으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죽은 작가들과 겨루게. 그들을 따돌릴 수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여겨도 무방해. 좋은 작품은 몽땅 읽어둬야 해. 어떤 예술에서고 낮게 만들 수 있다면 뭐든 훔쳐도 괜찮아. 단 언제나 아래가 아니라 위를 지향해야 해. 그리고 남을 흉내내지 말게. 문체란 말야. 작가가 어떤 사실을 진술할 때 드러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색함이라네. 자기만의 문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남들처럼 쓰려고 한다면 자기만의 어색함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의 어색함도 아울러 갖게 돼. 그 말은 현재 무언가에 대한 갈증으로 허덕이던 나를 적중한 말이었다. 그리고 계속 읽었던 것 같다. 여기서부터는 뭐랄까, 관심이 없어서 자세하게 적지 않았다기보다는 독서를 하면서 하도 깊고 많은 생각들을 했던지라 그 시간 동안 받았던 느낌을 다 적을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눈물 묻은 손으로 책을 잡을 때의 그 심정이란. 얼마 전 공진영 작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썼었다. 인생에서 어느 순간 꼭 필요한 책이 내게로 오는 느낌. 얼마 읽지 않아? 아니 실은 처음부터 나는 그 책으로부터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그 느낌은 어떻게 해서든 이 책을 꼭 갖고 싶다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그 알아챔은 곧이어 내가 이 책을 산다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이 작가에게 돈이 가는 것도 아닐 거라는 수상한 생각을 불러왔고 더구나 현재 15,000원이라는 돈은 잘하면 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큰 돈이었던 탓에
나는 위험한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훔쳐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었다. 입출구마다 몇 개의 CCTV와 또 그 계산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 삐 하고 울리는 기계가 신경에 거슬렸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곳은 7층인데다가 창문은 문 열도록 잠겨 있었다. 안소피 브라슴의 숨 쉬어 때처럼 책을 갖고 화장실로 들어가 연신 사진을 찍어댈 수도 있었는데 이 책만큼은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내게는 만일 내가 훔치다가 걸린다면 하고 시작하는 불안한 생각들, 나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다. 그 죄책감을 예상했던 걸 보면과 그래도 이걸 사는데 돈을 써버리면 내 일주일이 하고 시작하는 그에 맞서는 또 다른 생각들이 맹렬하게 교차하고 있었는데 그래 해보는 거다 하고 나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서점에 있는 아무나에게 다가가 책을 사달라고 하기로.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 책을 얻더라도 다음에 똑같이 갖고 싶은 책이 생겼을 때 막무가내로 빼올 일도 없을 거라는 일종의 도덕적 양심 때문이었다. 나는 내 옆에 책을 읽고 있었던 살이 있고 꽤 둥그런 얼굴의 아저씨를 힐끔힐끔 보면서 전할 말을 더듬더듬 생각하고 있었다. 저기 독서 중이신데 실례합니다만 제가 빈털털이라 그런데 제 대신 이 책 좀 사주실 수 없나요? 제가 책 쓰면 꼭 답례할게요. 얼마나 망설이고 있었을까? 그 옆으로 여자들도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그 여자들이 일어나고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사람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다는 아니어서 더 기다릴까 하다가 아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야 없지 해서 드디어 말을 꺼냈다. 내 머릿속은 흥분하면 긴장했고 긴장하면 얼어붙어서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고 있었다. 진심이 통했을까? 그가 입을 여는 순간부터 닫을 때까지 나는 귀담아 들었다. 돈이 없는데요? 하기야 그도 그럴 것이 돈을 아끼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게 아니던가 말이다. 나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대답을 들어버리고야 말았다. 어찌됐든 그건 거절이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경험해보고 나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용기가 샘솟았다. 나는 그야말로 거절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 옆으로 가서 이곳저곳 뛰노는 아이를 다정한 목소리, 이 점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로 대하는 어느 엄마와 읽고 있는 책 옆으로 꺼낸 수첩에 지문을 옮겨 적고 있었던 이 행동도 나의 시선을 끌었다. 아주머니.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중간쯤이었는데 이런 중년의 여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던가? 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던 남학생이 다음 타자들로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말을 꺼낸다면 이 사람들 전부에게 다 들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꺼내자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서점을 한번 크게 둘러보았다. 경영 코너를 배회하며 책을 읽는 백발의 학자를 보면서 순간 저런 경제서적을 뒤적이는 사람보다는 여자들이 모성애도 있고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 발은 자기개발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었던 어느 할머니 앞에 멈추어 서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준비해간 말을 톨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이번에는 좀 더 용기 있게 말을 꺼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되물었다. 나는 또박또박 빈털터리, 이 책 쓰면을 강조해 말했다. 이내 일그러지는 그 할머니의 표정을 읽고 나는 전도를 하려다 실패한 사람의 느낌이었다. 거절당한 것이었다. 주저하지 않고 나는 계속 서점을 둘러보았다. 액세서리를 파는 살찐 점원에게 말을 꺼내볼까? 예술 코너에서 피아노 책을 보고 있는 키 작은 청년에게 말을 걸어볼까? 서점 직원들은 한사코 거절할 게 뻔해. 둘러보면서 어찌나 이 모든 사람들이 내게 닫혀 있다고 생각이 들던지 나는 이 시도가 거의 실패로 기울고 있던 중에 어떤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 앞 진열대에서 2년이라는 책을 보았던 걸로 봐서는 그곳이 비소설 코너 주변이었던 듯 싶다. 너댓 명의 직원들이 지키고 있던 계산대와도 가까워서
할아버지한테로 바짝 다가가 말을 꺼냈다. 어라? 근데 이 할아버지 내 말에 반응을 보이셨다. 한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책을 살피셨다. 해밍웨이의 작가 수업. 이윽고 할아버지는 말을 꺼냈다. 소설을 쓰려는가? 나는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는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 기울이고 말했다. 여기서 읽을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지지 않겠다는 듯 말했다. 한 번의 내용을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서요. 머뭇머뭇거리던 할아버지는 내심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아무런 말 없이 그 진열대 위에 올린 책들을 하나씩 집어서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마지막으로 집었다가 도로 돌려놓았다. 할아버지 동작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 책에도 눈이 갔다. 늦지 않았어. 지금 시작해. 할아버지는 돈을 꺼냈다. 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혹시 몰라 손으로 눈가를 닦아보니 눈물은 나지 않은 상태였다. 절박한 순간 어찌 그리 기나긴 설명들을 다 늘어놓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또 그걸 다 듣지 않고서도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이다. 그런 할아버지께 성함을 여쭈었더니 괜찮다고 하셨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는 계산대로 가서 당당하게 책을 들이밀고 계산했다. 그때 어떤 상징처럼 영수증이 단말기에서 뽑아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그 할아버지께로 돌아가 감사하다고 제 이름은 안도빈이니 기억해 주셨다가 제 책이 나오면 꼭 읽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서점을 나왔다. 땅을 딛는 발걸음이 어딘가 큰 세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느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만큼의 멀지만 크나큰 꿈을 생각하니 내 눈가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